y는 fx 그래프와 역함수, 좀 정확히 말하면 역함수 값,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뭘 알 수 있어야 하냐면 어떤 x는 a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하죠.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3이 있어. 그러면 3에서의 함수 값은 이놈의 y좌표를 읽어주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f3이 2구나 이런 식으로 써 놓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텐데, 자, 역함수의 함수 값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x좌표는 모르고 y좌표를 이렇게 알 때, 이 fx를 역으로 이렇게 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놈의 x좌표가 정확히 f 인버스 2가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먼저, 어, 잠깐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x라는 정의역에서 f라는 함수를 타고 y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써놨던 3이 f를 타고 2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3이 f를 타고 2라는 함수값으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f3이 2구나 라고 했던 건데, 자, 역함수는 이놈의 역 방향을 보는 거였거든. 역 대응이었으니까 이런 방향이 되고, 그럼 f 인버스 2가 3이네?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놈이 정확히 f 인버스 2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잘 봐. 이 대응 관계를 보면 y 값을 입력했을 때 x 값이 나온다. 이놈이 f의 역함수였잖아? 그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y는 fx, 얘가 입력값, 얘가 출력값이었는데 이놈의 역할이 뒤바뀌어서 f 인버스 y가 x가 되는 게 이제 역함수의 함수값이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y 값을 알 때,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어떤 값을 알 때 이 f를 타고 쭉 가면은 역함수의 함수값을 알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좀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냥 그으면 예를 들어 여기 4가 있어. 4를 쭉 타고 가. 쭉 타고 가면 여기 f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걔에 대응되는 이제 x 값이 정확히 f 인버스 4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2분의 1 같은 게 있어. 그럼 f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얘랑 만나는 대응되는 x 값이 f 인버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y는 x 그래프의 활용을 봅시다. 자, 이 그래프의 활용은 정말 별거 아닌데 y는 x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첫 번째로 뭘 할 수가 있냐? 어, 첫 번째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원래 있던 요 함수와 정확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 했거든. 그 소리는 이 y는 x 그래프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슉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얘가 f 인버스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y는 x는 굉장히 독특한 선인데 왜 독특한 선이냐면 x 좌표와 y 좌표가 전부 같은 애들만 모아놓은 게 이제 y는 x 그래프 위의 점들이죠. 예를 들면 이 위에 x좌표가 1인 점이 있어. 그럼 무조건 y좌표도 1이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여기에 y좌표가 3인 애가 있어. 그럼 x좌표도 3이겠죠? 자, 이걸 이용을 하면 뭘 할 수가 있냐? 아, x좌표 위의 점을 y좌표 위로, 좀 더 정확히 말을 할게. x축 위의 점을 y축 위로 옮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게 뭔 소리냐? 여기에 이제 A 같은 게 있어. 근데 A는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Y축에 내가 그냥 대충 어림 잡은 다음에, 이거 대충? 이쯤 되나? 하고 내가 여기 이렇게 찍을 수 없잖아? 수학은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느낌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쭉쭉쭉쭉 타고 가다 보면 Y는 X 그래프 위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이 점이 A, A일 테니까 얘를 역으로 Y축으로 쭉 가다 보면 이 점이 정확히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Y축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게 Y는 X 그래프의 활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예를 들면 여기에 B 같은 게 있어. 그러면 X축 위로 옮기고 싶으면 Y는 X 그래프를 타고 쭉쭉쭉 가다 보면 얘가 정확히 B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역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얘랑 지금 결합시켜주면 뭘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 여기 3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쭉 타고 가면 쭉쭉쭉쭉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3이 있어. 그럼 쭉 타고 가면 얘가 3이 되는 거고, 쭉 타고 가면 fx랑 만나는 점은 3이 f를 타고 역방향으로 진행된 거니까 얘는 f 인버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 3은 3보다 크네. 약간 이런 부등식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f 인버스 3을 y축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얘를 쭉 또 타고 가서 쭉 옮기면 얘가 이제 f 인버스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좋아요. 그럼 보면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있다.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하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배운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뒤집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뭐 f니까 상관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f 인버스 a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러면 y축 위에 a가 있어야 하죠. 그지?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인버스 a니까 a가 f축을 타고 다시 fx 그래프를 타고 x축 위로 딱 올라오면 이 점이 정확히 f 인버스 a다 라는 소리지. 이 점이 f 인버스 a다. 괜찮죠? 그런 다음에 f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a가 있는 거니까 f 인버스 a를 좀 간단한 문자로 보면 이 점은 y는 x 그래프 위랑 또 대응을 시켜보면 얘는 b네. 얘랑 똑같은 건 b였어요. 얘는 b고, 그럼 이거를 이제 f 인버스 b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f 인버스 b라는 건 다시 b가 쭉 타와서 x축 위에 딱 도달하면 이 점이 정확히 f 인버스 b다. 그죠? f 인버스 b는 또 y는 x 그래프랑 대응시켜주면 얘는 정확히 c랑 똑같죠. 얘랑 c는 똑같구나. 그래서 답은 c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좋아요. 두 개 더 봅시다. 두 함수 y는 fx와 y는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또 나왔네? 그러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 안에 x3을 대입해라 라는 말과 똑같고, 그럼 첫 번째로 f 인버스 x3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x3이 y축 위에 있어야 f를 타고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x3이 x축 위에 있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x3이 얘를 타고 가봤자 얘는 함수값이 되니까 fx3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 인버스 x3이죠. 그러니까 x3이라는 애가 y축 위에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y는 x 그래프를 활용해야겠다. 점을 옮겨줘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 되고, 그럼 x3이 쭉쭉쭉쭉쭉 타고 가서 y축 위에 여기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가 x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얘가 이제는 fx 그래프를 타고 쭉 내려오면 x4가 f 인버스 x3이 되는 거지. 그렇구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여기다 다시 쓰면 f 인버스 x3은 x4였구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x3이었으니까 얘는 f 인버스 x4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다시 한번
얘가 y축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x4를 쭉 y는 x 위를 타고 가면 이 점이 x4가 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x4. 그럼 또 f 인버스 x4는 f 함수를 타고 x축 위로 뚝 떨어져야 되니까 얘는 x5가 되는 거지. 얘는 x5가 답이구나. 답은 x5다. 간단하죠? 다음, 자, 세 함수, y는 fx, gx, y는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 합성 g의 인버스 c를 구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잠깐 보고 눈치를 좀 채면은 f랑 g는 정확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죠, 지금. 그럼 gx라는 건 f 인버스 x네. 이렇게 봐도 되고 지금 뭐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풀면은 자, 요 함수 다시 합성된 형태의 인버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니까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F 인버스 C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F 인버스 C 세 번째로 마지막 G 안에 이게 쏙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첫 번째부터 구하면 C에서의 역함수 값은 C에서의 역함수 값 그러면은 C가 Y축 위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X를 타고 쭉 가서 여기가 지금 C죠? 확대를 할까요? 여기가 지금 C고 다 찍고 가자. 여기는 B, A, D, E 다 찍고 F 인버스 C는 C를 쭉 타고 가서 F가 요 깜장색 그래프죠? 쭉 타고 가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얘가 F 인버스 C니까 얘는 B네. 얘랑 B랑 같았던 거네. 그럼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게 F 인버스 C죠? 괜찮나? 그럼 F 인버스 B를 구하라는 소리고 그러면 B를 쭉 F를 타고 보내면 A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에 G 인버스 F 인버스 C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 부분이 우리가 구한 A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건 G 인버스 A다. 그러면 A가 G 함수를 타고 G는 지금 녹색 그래프죠. 얘를 타고 쭉 X축 위로 떨어지는 게 G 인버스 A일 테니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B였구나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또 다른 풀이가 있긴 한데 방금 언급했던 fx랑 gx는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결국에 말로 잠깐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괜히 지었네. f 인버스 c랑 f 인버스 c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 인버스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얘랑 똑같은 건 사실 뭐 네모라고 놓으면 f랑 g는 정확히 역함수 관계니까 f 인버스 c라는 건 gc를 구하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gc는 지금 C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쭉 타고 가면 B가 나오죠. 그럼 얘 B네. 마찬가지로 얘는 G 안에 GC가 있는 거니까 얘는 GB를 말하는 거고 자, B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쭉 타고 가면 A네. 그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건 G 인버스 A고 G랑 F는 역함수 관계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FA 값이에요. 그럼 FA는 B네. 그래서 답은 B구나.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가 편한 대로 하면 되고, 물론 둘 다 잘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복습을 잘 합시다.